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60 중반의 평범한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제 이야기요. 저희 아들이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도 예쁘고 착해 보였고 맞벌이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제가 친정 부모님 일찍 여의고 혼자 힘들게 키운 아들인데 결혼해서 고생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손주가 태어나고부터는 거의 매일같이 아들 집에 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반찬 만들고 큰 밀폐 용기에 담아서 가져다 주고 어린이집 픽업하고 저녁 먹일 때까지 돌봐주고 주말에도 아들 부부 데이트 가고 싶다고 하면 손주 데리고 와서 재웠죠. 솔직히 힘들었어요. 이미 손주 둘 키워본 친구들은 너 너무 헌신적이다. 너 건강도 생각해야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젊은 부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제가 정성껏 만들어간 반찬들이 그대로 냉장고에 있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그냥 쌓여만 가는 거죠.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요즘 입맛이 좀 이라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아들이 퇴근하면서 며느리한테 전화하는 거 들었거든요. 엄마가 또 반찬 갖다 놨는데 맨날 버리지 말고 안 먹을 거면 받지를 마 하는 소리를요. 그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고 며느리 입맛에 맞게 싱겁게 간 맞추고 손주 위에서 멸치 다시 우려서 국 끓이고 그런데 그게 다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거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명절에 갔다가 우연히 며느리랑 아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다음 주에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어치 사서 드릴까? 아니면 50만 원? 작년에도 좋아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웃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이번 달에 압구정 한정식집 모시고 갔는데 너무 좋아하셨어. 1인당 15만 원짜리였는데 또 모시고 가야겠어. 용돈도 이번에 100만 원 드릴까?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친정어머니한테는 백화점 상품권, 비싼 외식, 용돈까지 턱턱 쓰는데 저는 뭐였을까요? 그날부터 아들과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며느리는 친정어머니한테 정말 잘해요. 명절 때마다 백화점 상품권 주고 어버이날에도 용돈 봉투 따로 챙기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고급 레스토랑 모시고 가요. 한 번은 며느리가 전화하는 거 들었는데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청담동 그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아빠랑 같이 오세요 하더라고요. 저는요, 손주 데리고 놀이터 갈 때 제 돈으로 아이스크림 사주면 며느리가 당 섭취 줄이려고 하는데요. 라고 핀잔 주고 한 번은 손주 옷 예쁜 거 사다 줬더니 요즘 애들 옷장 정리하는 중이라 조금만 주세요 하더라고요. 명절에 용돈 봉투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외식, 며느리가 저한테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저녁 준비해서 먹여드리고 치우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집에 가는 거죠. 친정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왕처럼 대접받는데 저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참지 못하고 터진 건 지난달이었어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연락했거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전화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안 오시면 저희 정말 곤란한데요. 회사에 중요한 미팅 있어서 빠질 수가 없거든요. 어린이집 픽업은 꼭 해주셔야 해요. 제가 아프다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무조건 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날 열이 37.8도였는데도 저는 갔습니다. 손주가 걱정돼서요.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감기 약하셨냐고 물어봐 주려나 했죠. 그런데 첫마디가 엄마, 오늘 준솔이 데리고 왔는데 왜 저녁을 안 먹였어요? 얘가 배고프다고 보채잖아요. 저는 그날 열이 나는데도 손주 데리고 와서 죽 끓여 먹이고 같이 놀아주고 목욕시키고 저녁까지 다 챙겼어요. 그런데 손주가 저한테는 배부르다고 했는데 엄마한테는 배고프다고 했나 봐요. 그걸로 제가 혼나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아프고 서럽고 화나고 온갖 감정이 뒤섞였죠. 새벽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늙어 보이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나 싶었어요. 다음 날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얘, 너 왜 그렇게 살아? 며느리가 친정엄마한테는 돈 쓰고 잘하면서 너한테는 공짜 가사 도우미 부리는 거잖아. 너도 네 인생 있잖아. 네가 희생한다고 며느리가 너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 아니야. 당연하게 생각할 뿐이야. 지금 당장 거리 두지 않으면 너 나중에 더 후회해.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야박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제 건강도, 제 시간도, 제 자존심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고마운 시어머니? 아니요. 그냥 편리한 도구였던 거죠. 친정어머니는 돈으로 효도받으니까 귀한 대접받고 저는 매일 와서 꾸준히 일 해주니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더 화가 난 건 그 돈이 다 제 아들이 번 돈이라는 거예요. 제 아들 월급으로 친정어머니한테는 백화점 상품권 사주고 비싼 식당 모시고 가면서 정작 아들 엄마인 저한테는 커피 한 잔 안 사주는 거예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연락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갈 수 없을 것 같다. 내 사정도 있고 이제는 내 인생 좀 살아야겠다. 미안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며느리는 당황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보길래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해준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싫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 한 번 못 느꼈다. 너희 친정어머니한테는 백화점 상품권 주고 비싼 식당 모시고 가고 용돈까지 주면서 나한테는 뭐 해준 게 있냐? 그 돈 다 내 아들 돈 아니냐? 며느리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워낙 잘해주셔서 저희가 편하게 여긴 것 같아요. 하는데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무 잘해줬나 보다. 이제 그만할게. 그리고 친정부모님 잘 모시고 싶으면 내 돈으로 해라. 내 아들 월급으로 친정 효도하지 말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한테도 연락이 왔죠.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하길래 똑같이 말해줬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다. 너희 편하자고 내가 희생할 이유가 없다. 너희가 부모 될 결심했으면 너희가 책임져라. 그리고 너, 내 마누라가 친정부모님한테 얼마나 쓰는지 아냐? 그 돈이면 나한테도 용돈 한 번 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며느리한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설득하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대신 저는 뭘 했냐면요. 평일에 할 수 있는 시니어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주 3회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는 도서관 사서 보조해요. 책 좋아하는 책에 딱 맞는 일이더라고요. 적지만 월급도 나왔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연락했어요. 오랫동안 바빠서 못 만났던 친구들이요. 같이 등산 모임도 하기로 했고 주말마다 당일치기 여행도 다니기로 했어요.
처음 산에 올라갔을 때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상쾌한 공기, 땀 흘리는 느낌, 친구들과 웃으면서 수다 떠는 시간. 아, 이게 내 인생이구나 싶더라고요.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강화도도 가고, 남이섬도 가고, 전주도 다녀왔어요. 인생 60 넘어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아들 부탁 안 들어줘도 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제가 가고 싶은 데 가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며느리처럼 친정엄마 모시고 압구정 한정식 먹으러는 못 가도 친구들이랑 동네 감자탕 먹으면서 웃는 게 더 행복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며느리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좀 다르더라고요. 어머니 돌봄을 쓰려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아이가 어머니를 찾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된다. 나도 내 일 있고 내 약속 있다. 돌봄이 비용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그게 정상이다. 내가 공짜로 해줬던 게 이상한 거였어. 그 돈 아까우면 네 친정부모님 모시는 데 쓰는 돈 줄이든가. 며느리가 잠깐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말을 끊었어요. 앞으로는 없다. 이미 늦었어. 나도 사람이다. 돈으로 대우받고 싶은 건 아니지만 최소한 존중은 받고 싶었어. 너희 친정부모님 대하듯 나한테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 안 해봤냐.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냉정하게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아픈 건 손주예요. 사실 손주는 제가 정말 사랑하거든요.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이용당할 순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손주를 친정에 많이 맡긴다고 들었어요. 돌보미도 쓰고요. 친정에서는 잘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며느리가 친정부모님한테는 그렇게 돈도 쓰고 잘하니까 친정어머니도 손주 봐주는 게 기분 좋으실 거예요. 저는 달랐어요. 하루 종일 손주 봐주고 반찬도 해주고 그런데 고맙다는 소리는커녕 핀잔만 들었으니까요. 요즘도 가끔 손주 봐달라고 사정하는 연락이 와요. 어머니, 이번 주말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친정엄마도 약속 있으시고 돌보미도 구하기 어렵고 비용도 너무 부담돼요. 예전 같으면 그래, 알았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나도 그날 약속 있다. 다른 방법 알아봐라. 비용 부담되면 너희 친정부모님 모시는 데 쓰는 돈을 돌보미비로 돌리든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요. 마음이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손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하는 선택이에요.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요.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며느리는 친정부모님한테 백화점 상품권, 용돈, 비싼 외식으로 효도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 아들 월급에서 나오는 거예요. 며느리도 일하지만 주로 아들 돈으로 친정 효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는요, 공짜 노동만 받아먹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심지어 제가 사다 준 작은 선물도 부담스러워하고,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저도 그걸 알아요. 하지만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매일 와서 해주는 일들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한 번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반찬 재료비는 얼마나 드는지, 대충 계산해도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친정어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밥 얻어먹고 용돈 받고 선물 받으시는데 저는 매일 일해도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가요?
요즘 저는 행복해요. 진짜로요.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젊은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있어요. 책 정리하고 대출 도와주고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것도 하고요.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요. 할머니 덕분에 책 찾았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같은 말들이요. 월급은 적지만 그게 제 돈이에요. 제가 일해서 번 돈. 그 돈으로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옷도 사고 여행도 가요. 며느리한테 눈치 안 보고 제 돈 쓰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도 좋아요. 다들 비슷한 나이인데 각자 사연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남편 간병하다가 남편 돌아가시고 홀로 사시는 분, 어떤 분은 자식들이 다 외국 나가서 혼자 사시는 분, 어떤 분은 저처럼 며느리 문제로 고민하다가 거리를 둔 분.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기도 하고요. 산에 올라가서 막걸리 한 잔 나눠 마시면서 웃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여행도 정말 좋아요. 지난주에는 친구들이랑 부여 백제문화단지 갔다 왔어요. 역사 공부도 하고 예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번 주는 담양 중록원 가기로 했어요. 후회는 없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 흔들려요. 특히 손주 생각할 때요.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는 영상을 며느리가 보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돌아가면 다시 그 생활이 반복될 거거든요.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용당하고 감사받지 못하는 그 삶으로요. 손주는 사랑하지만 손주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할 순 없어요. 손주는 크면서 저를 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하면 남는 게 없어요. 며느리가 변한다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저를 존중해 준다면, 친정어머니한테 하듯 저한테도 가끔 용돈이라도 주고 밥이라도 사준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시어머니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요. 자식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평생 희생했잖아요. 이제는 좀 쉬어도 돼요. 며느리 도와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당연한 의무는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되 최소한의 존중은 받아야 해요. 며느리가 친정부모님한테 잘하는 거 보면서 상처받지 마세요. 대신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도 사람이다. 나도 존중받고 싶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자존심 구기지 마세요. 공짜 노동자 취급당하지 마세요. 우리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일하고 돈 벌고 여행하고 친구 만나고 즐길 수 있어요. 손주 돌보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해주는 일에는 분명 가치가 있어요. 하루 몇 시간씩 돌봐주고 반찬해주고 그 모든 게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면 과감하게 멈추세요. 며느리가 친정부모님한테 쓰는 돈의 절반만이라도 여러분한테 쓴다면 그제야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진심으로요. 아들 부부와 연락은 끊기지 않았어요. 가끔 전화통화도 하고 명절에는 모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가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제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제가 사고 싶은 거 사요. 60 중반의 나이에 뒤늦게 찾은 자유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 늦었으면 후회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며느리의 것도 아들의 것도 손주의 것도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더 사랑하세요. 저는 이제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사정하든 말든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